자, 이제 새로운 정부가 취임이 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취임에 맞춰서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좀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을까? 이제는 내 집 마련 좀 마음 놓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기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173석이라는 의석이 남아있고 빠른 변화가 온다라는 생각은 접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되는 게 후행적으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상되는 지점이 그때 닥쳐서 하는 거랑 그 이전에 미리 예상하고 선진입하는 거랑은 확연하게 달라요. 보통의 대부분의 사람은 발표가 나면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경향이 큽니다. 자, 예를 들어 과거에 부산의 해수동 해제될 때 제가 이제 로켓포 쏘는 영상으로 올렸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미 이전에 한 2주 전부터 움직임이 있었어요. 2주 전부터 이제 풀린다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먼저 풀리기 전에 움직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돈이 됐고 막상 풀렸을 때 어떻게 돼요? 중개소에 전화하면 전화가 안 됩니다. 바빠요. 여러분 못 사요. 그리고 가잖아요? 앉으면 바로 5,100이 올라요. 뚝뚝.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풀린 게 있고 앞으로 좀 완화될 수 있는 지점들 그리고 우리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해놨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과연 어디에서 기회가 나올까 생각하고 찾고 준비를 하고 덫을 놓거나 미리 잡아먹으려고 준비를 하고 계셔야지 그냥 넉놓고 있다가 했을 때 지역 찾거나 하면은 늦어버려요. 그리고 이미 이렇게 급등하는 장소를 일주일이나 2주일 전에 잡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정말 폭풍이 지나갑니다. 한번 오를 때. 사냐 못 사냐의 문제예요, 이거는. 내가 이 중에서 골라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 수 있다 없다예요, 그냥. 자, 갈아타기 순환장 다가올 위기와 기회 이게 제목입니다. 자, 앞으로 시장의 움직임, 지금의 움직임 그리고 앞으로의 움직임 이걸 나눠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의 주제로 잡은 게 왜 이걸지를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가면 생각할 거예요. 앞으로 갈아타기의 순환장이 펼쳐질 것이고 여기에 위기와 기회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자녀를 위한 내 집 마련과 투자 가치까지 있는 물건을 찾는다. 아니면 그 투자 가치라는 게 그래요. 이게 미래 가치가 좋아져서 올라갈 부동산이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일순간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시세보다 훨씬 싸게 잡는 것 그것도 투자 가치예요. 미래 가치입니다. 그것도. 얘는 5억짜리인데 내가 4억에 잡으면 1억이라는 마진이 생기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놓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자리만 보면은 남들도 똑같이 행동해요. 다 좋은 자리만 보고 있단 말이지. 용산, 강남, 마용성 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순환장에 의해서 생긴 위기의 지역 가격 조정이 나오겠죠. 그런 자리는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 자리를 점하는 것보다 수익률 면으로 봤을 때 더 높은 수익률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정관념을 갖지 말고 시장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먼저 알아볼 게 최근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나 이거를 먼저 봐야 되는데요. 최근 시장의 수요층, 지금 집을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를 봐야 돼요. 자, 지금은 계속 신문이나 이런 데는 신고가 터진다, 가격이 반포는 어떻게 됐네 나오는데 왜 내 집은 안 팔려?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왜 내 집은 안 팔려? 이게 과연 오르는 게 맞는 건가? 그리고 전세도 심지어 안 나가.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지금 국지적인 장이고 양극화가 뚜렷한 장입니다. 자,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갈아타기를 해서 상위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자본이 움직이는 것보다 그냥 기타 자본이 유입돼서 상위 지역에 거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기업체 오너라던가 좀 사업이 되시는 분들 또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부자가 되신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이 집을 팔아서 집을 샀을까요? 아니에요. 기타 자본으로 상위 지역으로 이동한 겁니다. 부의 지각 변동이 이번에 일어났죠. 코로나 시대 때. 그래서 지금 시장을 살펴보면 이 갈아타기에서 부동산 자본이 옮겨가서 이게 마포에서 용산 가고 용산에서 강남 가서 올라간 우리의 정상적인 루트 시장이 아니라 그냥 상위 지역은 따로 놀아요. 그냥 기타 자본에 의해서. 왜? 지금 규제 심하죠.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그리고 대출 안 돼.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은 좀 이제 풀어주고 있지만 이것 때문에 갈아탈 수가 없어요. 포기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유행했던 얘기가 여러분들 비과세는 포기하세요.
이런 영상이 인기에 막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끝까지 비과세 몫이 크다면 비과세를 해야죠. 비과세는 또 언제 써먹을지도 모르는 건데. 그렇죠? 어쨌든 이 두 가지 이슈 때문에 갈아타기 수요 자체가 위축되어 있어요. 움직이지 못하고 다 경직되어 있는 거지.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거래량은 바닥을 치고 있고 기록이 된 그 이후에 정말 최저 수준이에요. 기록이 시작된 이후에. 근데 얘는 계속 움직인다니까요. 얘는 계속 거래가 돼. 그러니까 좀 이상한 시장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저가에서 고가에 이르는 정상적인 부동산 순환 거래가 폭감했다. 예. 자, 그리고 규제가 되다 보니까 2019년, 20년, 21년은 우리가 실수요 장세라고 불러요. 이때 2030의 그 일정 무주택자가 움직였고 1주택자가 많이 움직였어요. 시장의 주요 체력은 이 당시의 주요 체력은 1주택자였습니다. 1주택자가 갈아타면서 거래가 됐단 말이죠. 자,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는 그럼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이미 이제 취임 직전인 5월 9일 발표가 난 제가 영상에 어저께 올려드렸던 내용, 요거를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이거는 계속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될 건지 얘기를 드렸죠. 보면 확실하게 이제 나왔으니까 22년 5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한시적인 배제입니다. 자, 이렇게 한시성으로 내놓는 거는 시행령, 대통령 시행령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내년에 또 연장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 다주택자 중과가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주택수에 의한 이 규제도 나중에는 주택수가 의미가 없는 추세로 바뀔 거라고 봐요. 예.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벌어지느냐? 기본 세율이에요. 확 줄어듭니다. 최고 82.5%에서 이제 40%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최대 15년 30%입니다. 연에 2% 적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물건을 팔 수 있는 기회죠.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왜? 보유세가 지금 너무 높잖아요. 지금 앞으로 가도 보유세를 폭발적으로 낮추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미 이거 확보된 세수인데 새 정부가 여러분들한테 와, 어서 오세요. 다 낮춰드릴게요. 이럴 것 같아요? 세수에 확보된 거 잡은 물고기라고요. 그냥 일정 수준으로만 낮춰줘도 좋아할 건데 이거를 이만큼 내리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 지금 보유세는 이제 보유세율을 높이지 않는 선에서 좀 장기간으로 끌면서 좀 여론의 만족도를 올리는 정도 수준으로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보유세 체감의 그 부담이 시간이 가면 좀 낮아지겠죠. 자연적으로. 그렇게 내비둘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좀 덜 오른 애들을 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덜 오르고 안 오르고 최근에 샀고 이런 애들 뽑아서 팔아야 되죠. 자, 근데 차익이 큰 물건들은 여전히 세금이 많습니다. 일반 세율로 해도 세금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들으시면은 안 판다고 할 거예요. 자, 지금은 채수를 줄이는 전략 물건만 나올 겁니다. 차익이 큰 물건은 나올 확률이 적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최근 5년간 부동산이 급등한 거잖아요. 그랬던 분들은 이제 결정해야 돼요. 매도를 할 거냐, 증여를 할 거냐. 이게 차익이 많거나 팔기 아까운 매물은 증여를 하셔야 돼요, 지금. 자, 두 번째 바뀌는 거, 최종 2주택 개념. 이게 이제 다주택인 사람은 바로 1주택이 된 이후로 2년의 보유기간과 거주요건, 조정대상 지역일 경우에 채워야만 비과세,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거였어요. 이것도 2년 동안 물건을 잠기게 하고 이분들은 최종 1주택 돼서 다주택을 정리하고 좋은 물건으로 가려면 2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갈아타기가 어려웠죠. 근데 이게 이제 쉬워지는 거예요. 지금 다주택자이신 분이 그냥 1년에 탁탁 처분하시고, 물론 탁탁 처분하면 안 돼요. 이게 차익이 많이 남으시면 1년 처분하셔야 됩니다. 1년으로 기산되니까. 근데 마음이 급해. 하나는 뭐 덜 올랐어. 그러면 순서대로 처분하시면은 바로 당장 갈아타기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면서. 그래서 갈아타기 수요의 매물이 기대가 됩니다. 이번 새로운 정부에서는. 자, 그래서 2주택자의 경우에 가장 여기에서 입각해서 보면은 최종 1주택 개념 폐지가 의미가 크게 다가올 겁니다. 지금 두 개 들고 계신 분들. 자, 이러면 중과 완화, 그리고 최종 1주택 폐지, 이 다주택자 중과 완화와 최종 1주택 폐지의 시너지를 받쳐서 좋은 주택으로 갈아탈 수 있는 최적의 사람이에요, 2주택자가. 자, 이렇게 되면은
어차피 앞으로 보유세 부담은 지속되는데 이것 때문에 감소시키려면 주택 채수를 줄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처분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처분 안 할 이유가 없어졌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상급지로 갈아탈 수요들은 증가하는 아주 큰 호재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예요. 근데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뭔가 중간에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면 취득세 중과. 지금 이거에 대한 거는 사실 이제 행정안전부가 이제 발표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기재부만 발표한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 지금 분명히 이제 처분 요건은 2년 내에 되는데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했을 때 지금 1년은 봐주잖아요. 근데 이게 2년까지 취득세를 봐줄 것이냐? 그거는 지금 확정된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언제 5월 말에 공포 상황을 지켜봐야만 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자, 일단은 이미 여러분들이 가격 분석을 계속 주기적으로 찾아보거나 하신 분들 알겠지만 수도권 외곽이나 뭐 지방이나 뭐 일부 지역 같은 경우 가격이 좀 빠졌어요. 거의 직전 뭐 금액 대비해서 1억, 2억 정도씩 빠졌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가 매물 살 때. 그렇죠? 물론 이제 같은 단지 내에서도 가격이 다르니까 그런 이유가 있어서 우리 눈에 부각은 안 되지만 확실히 제가 봤을 때는 가격이 좀 내려왔어요. 예. 왜? 다주택자 중과 완화 때문에 그래요. 예. 자, 단기 매도 물량, 다주택자의 물량도 있지만 이 법인 물량도 있습니다. 법인은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예, 6월을 기점으로 팔고 또 사고 이런 수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인들이 직전에 농사 지어놨던 뭐 1억 미만의 주택들도 있을 것이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물건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들도 어차피 지금 세부담이 강하니까, 보유세 부담이 강하니까 다 이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에 집중되는 매도 물량이 어디에 나올 건지 요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완화에 대한 물량. 자, 이건 원래부터 압력을 시장에 가하고 있는 물량이고요. 원래부터. 이거는 이제 지금부터 가할 물량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취득세 중과가 문제예요. 근데 이게 쉽게 풀리진 않을 것 같아요. 왜? 이걸 풀어놓으면 다주택자가 다시 사잖아요. 저 같아도 취득세 중과하면은 뭐 신나게 살 것 같은데. 그쵸? 그래서 취득세 중과가 완화되면 일단 가치가 있는 물건들, 가치주, 그리고 그 중심지, 그러니까 뭐 마포나 용산, 송동구, 강남 이런 지역들 있죠. 이런 중심지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폭증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거 전에 이러한 그 상승 현상들이 나타나면 여론에 굉장히 불리해지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쉽게 풀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이게 볼모예요. 어떻게 보면 볼모. 야, 이거를 안 풀으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야 하고 구실거리잖아요. 이건 전 정부가 이런 거니까. 그래서 이걸 쉽게 풀면 내 탓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쉽게 풀 확률이 적어 보입니다. 두 번째, 대출도 마찬가지. 자, DSR 그리고 15억 초과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택을 매수할 때는 레버리지를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웬만한 좋은 주택 살려면 내가 깔고 앉아 있어야 돼요. 내 돈을 다 들여가지고. 자, 근데 이거를 풀어줄 거냐 봤을 때 이게 지금 풀게 되면 또 이 양극화도 더 부추길 수 있고 중저가에 지금 어느 정도의 하방 압력이 다주택자 중과 유예되면서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이번 새 정부 인수에서 말했지만은 하락을 생각하면서 정책을 만들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풀어가지고 잘못되면 욕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중요한 장치들은 지금 쉽게 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를 여러분들이 조금 낮춰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만약에 이런 기대감이 크다, 그럼 여기에 관련된 물건지를 사야죠. 근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낮추시고 이게 없는 상황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시장을 보는 것이 지금은 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 틀 안에서, 현재 룰 안에서 최선의 선점을 해야 후행 자본, 돈이 따라 들어오는 것들을 길목에 서서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겁니다. 이 한자 여러분 잘 아시는 분 알겠지만 위기예요. 기회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그래서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 지금이 딱 그렇게 저는 보이거든요. 자, 보통의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보통은 재건축이 먼저 움직여, 그 다음 신축이 그 상급지 움직여, 그 다음 중급지 움직여, 하급지 움직여. 그래서 압구정 올라가면 딴 지역까지 올라가고, 이런
사이클로 움직였어요. 지금까지. 근데 작년장하고 지금은 좀 다르죠. 현재는 규제로 인해서 이 보통의 사이클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아타기 순환장이 벌어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역순으로 봐라. 역순으로 봐라. 규제가 풀리면 역순으로 봐야 된다. 네. 그래서 역순의 위기와 기회가 있다. 뭐의 역순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뭐의 역순인지가 중요한지. 자, 일단 다주택자랑 1주택자랑 또 2주택자랑 이제 붙어서 서로 못난이 매물 내놓기 경합이 벌어집니다. 대회가 벌어져요. 그렇게 되면은 중저가 단지가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서초, 강남, 용산 빼고는 다 어느 정도의 눌림을 받을 겁니다. 다 갈아타고 싶어 하니까. 네. 뭐 상급지는 살아남고 중급지도 괜찮다? 아닙니다. 전 다 어느 정도는 조정이 될 거라고 봐요. 다 어느 정도는 가격이 내려갔다 갈 거예요. 지금 너무 여러분들 상승에 좀 취해 있는데 불과 뭐 19년도, 18년도 이때만 해도 한 번 휘청거릴 때는 몇 억씩 왔다 갔다 했어요. 뭐 음마 아파트 이런 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고요. 그때 당시에만 발표 뭐 딱 나오면 뭐 8일 대책, 9.13 뭐 이렇게 나오면은 휘청휘청거렸어. 한 2, 3억씩 빠지고. 근데 신기한 건 20년, 21년 장에는 그렇게 안 움직였어요. 끔쩍도 안 해. 조금 빠지고 말아. 네, 급매물만 거래되고. 자, 그래서 지금은 또 다른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때랑 또 다르게 원래 사이클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물건을 내놓고 못난이 경합대가 펼쳐지면서 못난이들한테 큰 기회가 나올 거예요. 중저가 단지 하방 압력을 이용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초상급지 외에는 다 일부의 조정이 없잖아 있을 텐데 가장 큰 조정이 나오는 건 여기서 나올 거다. 빨리 팔고 본인이 갖고 있는 자본, 어느 정도 번 자본도 있을 거죠. 갈아타고 싶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단기 수익도 제가 볼 때 미래가치라고 얘기했죠. 단기적으로 내가 5억짜리 4억에 사는 것도 미래가치라고 얘기했습니다. 역순환입니다. 가장 우리가 밑에 있는 단지들. 예, 투자를 하려면 내가 거주하는 건 좀 좋게 보지만 투자하는 거는 소액 투자 많이 하잖아요. 내가 돈 어떻게 하면 적게 들여가지고 사놓을 수 있을까? 싸게 사는 곳은 어딜까? 이 두 가지인 거 아닙니까? 물건이 싸고 싸게 사는 것. 예, 내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 이게 가장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여기서 나올 거예요. 여기서 나올 거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보통의 거래의 역순. 원래는 압구정이 움직이면서 우리가 포착해가지고 움직이던 게 아니라 이제 하방의 움직임, 맨 마지막에 밑단에 있는 애들이 크게 움직일 거고 거기서 기회를 포착해야 됩니다. 또 하나의 역순으로 봐야 되는 건 규제의 풍선 효과 물건들. 자, 이게 규제가 처음에는 서울 어디, 처음에는 두 번째는 뭐 수도권 어디, 세 번째는 뭐 지방도 어디 이러면서